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제 시 등기 여부가 표시가 됩니다. 거래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 실거래가 등기 여부를 알 수 있었는데 포털의 경우 등기 여부를 알 수 없었는데 7월 20일부터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되는 경우 등기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이제 7월 20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를 이제 조작을 막겠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대법원에서 등기 정보와 함께 이제 그 실거래가가 이제 보통 공개가 됐는데 일반 사람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이제 공개되는 경우에는 가격과 전용 면적,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항 계약일이라든지 일반 사항만 공개가 됐는데 등기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등기라는 것은 이전 등기를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겠죠. 어떤 특별한 사항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등기를 미루는 경우에.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제 등기를 미룸으로써 이제 실거래가를 띄워가지고 어떤 거래의 어떤 고가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이제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다른 단지를 이제 최고가를 유도해서 시장의 또 공정거래를 막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더 한층 이제 정확한 시장가 형성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법원 법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치를 이게 그 실거래가를 클릭을 해서 아파트의 어떤 그 위치를 클릭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실거래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사람이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 포털에만 접속을 해서 현재 실거래가가 얼마고 전월에는 얼마였고 그 다음에 1년 전에 얼마였는지 이것만 확인 가능한데 등기를 표시가 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등기 갖고는 장난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를 보면서 이제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접속을 하면은 이제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칭, 그 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기재를 하면은 매매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 가격이 언제 얼마이고 등기가 얼마에 되는지 여기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래의 투명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동안 이제 등기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없었는데 7월 25일부터는 등기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투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그 포털에 들어가면은 매매 실거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치고 그러면은 단지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그 다음에 동호수, 공시가격, 학군 정보, 사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실거래가가 계약월부터 해서 쭉 나오죠. 2021년도, 2021년 8월, 9월,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딱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가격이 고가일 경우에 이제 매매가 이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해제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매수하고 매도자의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가격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여부를 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등기가 돼야지만이 실거래가의 어떤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매수자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소유권을 이제 확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매매 계약으로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제 이전 등기를 해야 어떤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안내를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실제 가격으로 이제 부동산의 소재지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개업자가 개입을 했다고 그러면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고된 가격은 등기 등본에 이제 기재가 되고 등기 필증이 이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 필증이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이게 기준이 되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또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인 확정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즉 이제 언제 해약된다는 해제된다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월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부동산 매매라는 거는 사적 어떤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반드시 이제 법으로 명시되는 거는 해약,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확정된 앞에 30일에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고 뭐 굉장히 뭐 몇 개월 아니면 1년 지나가지고 해제하면 그만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가격을 이제 신뢰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약보합세고 또 약세 이럴 때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제 공통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는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이나 계약 체결, 중도금, 잔금 지급일 뿐 아니고 거래 대상인 부동산의 종류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실제 거래 가격, 계약 조건이나 기한 등을 작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고 신고가 됐을 때 등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등기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소유 이전 등기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이제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어떤 사람에게 귀속돼 있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전되는 경우나 그 지위가 승계될 때는 이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공시 기능이 등기입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 소유 이전이 이제 매매, 증여, 법률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상속이라든지 판결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등기 없어도 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매매는 이제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5억, 6억, 심지어는 뭐 몇십억 하는 물건을 샀는데 이거를 등기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거는 매수자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불안함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등기를 않고 이제 가격을 이제 올려서 이렇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나 물권을 발생 형태에 따라 구분 없이 이제 공동 신청을 해야 하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할 분들은 반드시 이제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등기, 이전 등기가 됐는지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을 많이 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라는 거는 그동안 거래됐던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맞는지, 거래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거래사례 비교법 대상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부동산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 현황에 맞게 이제 사정 보정, 시점 수정을 가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산출된 가격을 비중 가격이라고 합니다. 비중 가격이라는 건 쉽게 말해 시장 가격이죠. 거래 사례 가격에다가 뭐 그 아파트의 특정한 어떤 사정 보정, 뭐 어떤 보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점,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지역 요인 비교치,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의 개별 요인 비교치, 기타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 비중 가격이 나오는데 그 비중 가격을 가지고 거래 사례 이제 비교법에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장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할 수 있죠. 실증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죠. 그렇지만 단점이 있는 경우는 이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는 상당히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죠. 대부분 이제 아파트라는 상가라든지 자동차 같은 거, 과수용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지금까지 이제 7월 25일부터 이제 우리가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경우에 등기 여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법원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포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또는 매수할 사람이나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제 등기 여부를 실거래가뿐만 아니고 등기 여부, 기타 여러 가지를 이제 확인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